어떤 분들은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일대 다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같이 만난 자리에서 나 혼자 몰입해서 골똘히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적지능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초점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자꾸 사람 만나게 되면 귀찮아, 힘들어져, 에너지가 너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코코닥스의 양용준입니다. 원장님, 역사 속 인물이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보면 꼭 천재들은 네. 외로운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혹시 지능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능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회성 좋은 분들의 지능은 사회적 지능입니다. 소셜 인텔리전스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잘 헤아려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덜 다칠지 아는 사람. 그런데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외롭다 이런 얘기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지능보다는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지적 지능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소위 IQ, 지적 지능이 좋은 분들이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에서 부족감을 느끼고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고 대인관계가 적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즐거워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사나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능이 좋고 다른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통해서 친해지고 내가 좀 힘들었을 때 안정감도 얻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이 분들은 오히려 내가 가진 관심사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지겨울 수도 있고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자꾸 사람 만나게 되면 귀찮아, 힘들어져, 에너지가 너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속에서 문제를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겁고 도파민이 뿜뿜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목표를 좀 이뤄내는 혹은 대단한 이론을 추론해낼 수 있는 혹은 사업을 크게 이렇게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 발달된 반면에 약점이 뭐냐면 이 몰입이 흔들리는 게 피곤해져요. 자꾸 말 시키고 만나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천천히 자기의 문제를 사유하는 기회를 박탈시키니 잡음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안 만나게 되려고 합니다. 고지능적으로 사유하고 인지능이 뛰어난 분들이 내 문제에 더 몰입할수록 큰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농문 교수인데요. 이 황농문 교수가 강조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 뛰어난 분이 몰입에 빠졌을 때는 왜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고 고차원적인 집중 상태, 뇌기능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상태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잡음, 불편감, 방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번 이상 아무도 안 만나고 뭐 일주일인가 그렇게 시간을 혼자서 보낸대요. 그 다음에 애플을 만들어내셨던 스티브 잡스도 인간관계는 썩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셜록 홈즈는 굉장히 똑똑하고 추리력도 대단하고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은 단서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천재급인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죠. 혹은 방해하는 것도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냉소적이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이런 이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 유일한 친구 왓슨이겠죠. 왓슨이 있었기에 셜록 홈즈가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인지기능이 높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인지기능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1대 다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힘들다면 그건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일단은 인정하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밌어. 요걸 통해서 내 길을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꿋꿋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남들의 비난 혹은 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성향인 거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100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5명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친구로 한두 명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나의 이런 상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왓슨 같은 친구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게 편하다면 괜찮으신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내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런 때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진 병리적인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귀찮아서 피했지만 나중에는 외로움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여러분이 고지능이고 인지기능이 뛰어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은 찬란한 재능을 받으셨는데 또 없는 재능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 관계에서. 대신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서로 보완이 되고 상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입을 하실 때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에 조건들을 잘 만들어 놓고 내 혼자 시간을 갖고 거기에 빠져드셔야 나도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남들이 안 미워줄 수 있는 거죠. 또 같이 만난 자리에서 나 혼자 몰입해서 골똘히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따로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고립되어 있었을 때 사회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극이 없을 때 혹시나 수면도 무너지고 또 식사도 못하게 되고 신체적인 상태도 떨어지면서 정서적으로도 달리해지는 원래 내 기능을 좀 못하게 되셨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지능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지능이 낮은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다른 종류의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이분들도 IQ 자체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마시고 내가 사회성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느꼈을 때 아 나는 소수와 관계를 맺는 게 특화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빛나는 재능, 지적 기능, 이런 인지적 기능을 잘 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지능인데 사회성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